혹시 몸에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특별한 점이나 흉터가 있나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흔적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유전적 우연이나 단순한 피부 현상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하고 정교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환생 연구의 아버지라 불리는 정신과 의사 이안 스티븐슨 박사의 40년에 걸친 집요한 연구를 통해 몸에 새겨진 모반과 흉터가 전생의 삶과 죽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가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학자들도 소름 돋게 만든 이 이야기, 그 심층적인 내용과 의미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 특히 동양 문화권과 같이 환생 개념이 익숙한 지역인 인도, 터키, 스리랑카, 레바논 등을 돌아다니며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2,500여 명의 아이들을 연구했습니다. 박사의 연구 방식은 단순히 아이들의 진술을 기록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주장하는 전생의 삶, 죽음의 방식, 그리고 사망 당시 입었던 상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과 물리적 흔적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아이들의 몸에 남아있는 모반이나 선천성 기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전생에 총에 맞거나 칼에 찔리거나 혹은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할 때 스티븐슨 박사는 그들의 몸에 주장하는 상처 부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반이나 기형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무려 3분의 1에 달하는 아이들에게서 전생의 상처와 관련된 신체적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소름 돋는 일치였으며 환생 연구를 철학적 논쟁의 영역에서 과학적 조사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스티븐슨 박사의 방대한 사례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명료한 몇 가지 사례는 이 가설의 힘을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터키의 3살 아이 세나이입니다. 세나이는 걷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전생에 아흐메트라는 이름의 남자였고 귀 옆에 총을 맞고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어린아이의 헛소리라 여겼지만 스티븐슨 박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세나이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세나이의 오른쪽 귀 옆에는 마치 탄환이 통과한 듯한 둥근 모양의 선천성 모반이 있었습니다. 스티븐슨 박사는 아흐메트라는 남자의 삶을 철저히 조사했고 그가 실제로 귀 옆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는 사실을 공공기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은 모반의 위치가 총알이 들어간 위치와 정확히 일치했을 뿐만 아니라 종종 총알이 관통한 입구와 출구에 해당하는 모반 2개가 서로 다른 신체 부위에서 발견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쌍으로 존재하는 모반은 일반적인 모반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인도의 파르나입니다. 파르나는 자신이 전생에 수실라라는 이름의 여자였고 남편에게 목이 졸려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목과 목 주변에 특별한 반점들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스티븐슨 박사가 법의학 전문가와 함께 조사한 결과 이 반점들은 교사를 당했을 때 나타나는 피하출혈 반점과 흡사했습니다. 모반의 형태가 단순한 점이 아니라 마치 전생의 상처가 사진처럼 현생의 몸에 복사된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스티븐슨 박사는 여러 사례에서 칼에 찔린 길쭉한 상처 모반, 끓는 물에 데인 듯 넓게 퍼진 화상, 모반 등 전생의 죽음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흔적들은 단순한 무작위적 모반이 아니라 전생의 격렬한 상처가 현생의 몸에 다시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주류 과학계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가장 큰 비판은 우연의 일치 또는 후천적인 의미 부여에 관한 것입니다. 모반은 유전적 요인이나 우연에 의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수많은 모반 중 몇몇이 아이의 전생 진술과 우연히 일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이가 상상한 이야기에 맞춰 모반의 의미를 나중에 부여했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부모나 연구자가 아이의 진술에 맞춰 모반의 위치와 전생의 상처를 끼워 맞췄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전생의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스티븐슨 박사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모반의 형태와 특이성을 근거로 반박합니다. 그의 연구에서 발견된 모반은 일반적인 모반과는 형태적으로 달랐습니다. 총상 모반은 둥근 모양의 움푹 팬 경우가 많았고, 칼에 찔린 상처 모반은 길쭉한 선형이거나 흉터 조직처럼 변형된 모양이었으며, 화상 모반은 넓고 불규칙하게 퍼져 있는 등 그 형태가 전생의 상처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증거는 전생의 기억이 단순히 정신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의 세포 조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스티븐슨 박사는 이 현상을 영혼의 물질화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도 영혼, 즉 의식이나 정보의 패턴이 소멸하지 않고 새로운 육체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생의 기억이 단순히 정신적 흔적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의 강렬함, 특히 폭력적인 죽음의 경험이 새로운 육체를 형성하는 과정에 물리적인 각인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흉터가 남듯이 영혼에 깊이 새겨진 상처의 정보가 현생의 몸에 물리적 흔적을 남긴다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간의 의식은 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며 의식을 단순한 뇌 활동의 부산물이 아닌 육체를 벗어난 독립적인 실체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확장시킵니다. 스티븐슨 박사의 연구는 이렇게 과학과 영성의 경계를 허물며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생의 상처가 담긴 모반과 흉터. 이안 스티븐슨 박사의 연구는 아직도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지만 우리의 존재가 단순한 육체와 정신을 넘어선 신비로운 무언가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어쩌면 당신의 몸에 있는 작은 점 하나,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희미한 흉터가 당신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전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신비한 지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거울을 보고 당신의 몸에 있는 흔적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당신의 영혼이 들려주는 전생의 마지막 속삭임인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유익했다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